지난해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게 최저임금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거론됐었고 속도 조절에 대한 주문도 곳곳에서 쏟아졌습니다. 보완책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그 초안이 공개됩니다. 인적 개편에 초읽기에 들어간 문재인 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현재 분위기로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이렇게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는 내용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이 산출 근거를 좀 명확히 하겠다. 이게 이제 방점에 찍힌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이제 하한과 상한을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최저 5%, 최고 7% 그 사이에서 정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그건 당연히 이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동안 뭐 기초생계비가 얼마나 인상이 됐고 물가가 얼마나 인상이 됐고 이런 걸 고려할 때 그 정도가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되면 결정위원회에서 그럼 그 가운데서 이번에는 뭐 6.5%로 하자든가 이런 식으로 최종 결정하는 그런 이제 2단계 구조로 만들어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가 포함되지 않고 전문가들을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만큼 이제 객관성과 공정성에 무게를 두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입장일까요? 네, 그러니까 노사정이 추천은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역시 전문가적 관점에서 이제 나름의 산출 근거를 가지고 이제 각자 이제 의견을 제시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구간설정위에서 최저치와 최고치를 정해서 이제 제안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인 거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노총도 그렇고 민주노총도 그렇고 지금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이 노동계 목소리나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보다는 줄어들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노사 공익 그래서 각각 아홉해서 27명이 결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진보 정권 같은 경우에는 역시 공익위원들도 노동계의 지향적인 그런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측이 빠지더라도 그러니까 노동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방식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난해, 지지난해 다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됐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렇게 이원화를 하게 되면 노동계의 입장이 현재보다 조금 덜 반영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노동계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설정위원회도 노동계가 추천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측하고 이제 정치권 쪽에서 이제 이렇게 추천을 하도록 이제 돼 있기 때문에 뭐 지금보다는 조금 뭐 약간 불리해지는 측면이 있으나 그렇다고 전혀 노동계 입장이 반영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약간 기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이제 3년 차에 들어섰으니까 여러모로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계 과거 다른 정권에 비해서는 친노동계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 네. 이 노동계와의 관계를 풀어가는 것도 그닥 이렇게 순탄치는 않아 보이네요. 예, 특히 이제 민주노총하고의 이제 관계가 가장 이제 결정적인 그 요인이 이제 되고 있는데요. 약간 갈등이 계속 지금 빚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뭐 그동안에 이제 누적된 그런 불만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가능하면 그걸 최대한 이제 해소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노동계 입장도 중요하지만 또 전체 국정을 생각하게 되면 또 기업 입장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이제 많이 발생을 했던 것이고, 실제로 뭐 상당히 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날선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겠죠. 그리고 민주노총 입장에서도 그나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어찌됐건 뭐든지 합의를 해서 최대한 본인들이 생각하는 바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뭐 어떤 극한 대결로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와중에 10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여는데요. 경제 부분에서는 역시 일자리, 좀 구체적으로는 이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 지금 이제 인상 속도가 과연 적절하냐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이제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 구조 개편 관련한 것도 오늘 좀 선제적으로 내놓는 것도 다 그때를 겨냥해서 지금 이제 내놓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노동 시간 관련해서는 역시 탄력 근로제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탄력 근로제의 이제 기간 확대 얘기가 계속 좀 논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뭐 결정된 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6개월 정도까지 확대를 할 건지 아니면 뭐 최장 기업들이 요구하듯이 1년 정도까지 확대를 해줄 것인지 그 부분이 논란인데 그와 관련해서도 뭐 그날 이제 입장을 좀 밝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관심사는 기자회견 전에 청와대 비서진 일부가 교체될지입니다. 특히 이제 설 전후로 일부 부처 장관 개각도 함께 진행될 전망인데요. 어떻습니까? 이번 개각으로 분위기가 쇄신이 될까요? 쇄신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은 뭐 청와대 내부에서도 약간 논란들이 계속 있어 왔고 또 이 당정청 간의 이제 약간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문제들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 분위기를 일단 쇄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건 분명하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가능하면 이제 이번 주 초 정도에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일 날 기자회견 전에는 다 마무리를 짓고 신임 이제 청와대 비서진도 그날 좀 소개를 하고 네. 국정 방향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 지금 최저임금 등 주요 국정 현안에 관련해서 짚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